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6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을 포함해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18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2.0 이상 지진만 7회 관측된 것입니다. 수천 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가 포스코에 밀려 자산 기준 재계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포스코는 5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롯데는 작년보다 자산이 8조 원 늘었지만 포스코는 35조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수백 명이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수 임창정도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6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양국 정부가 논의해온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가운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이 이번 별도 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별도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에서 한미 동맹의 전향적 발전이라는 성과를 올릴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이 공동 발표하는 별도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형 핵 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힐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방안을 양측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와 같은 핵 공유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을 포함해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18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2.0 이상 지진만 7회 관측된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51분쯤 동해시 북동쪽 51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28km입니다. 다만 지진이 해일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모가 6.5는 넘어야 해서 국내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날 오후 3시 55분에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진앙은 동해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33km입니다. 23일부터 26일 오전까지 동해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만 7차례 관측된 것인데요.
규모 2.0 미만까지 포함하면 총 18차례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날 강릉 앞바다 연쇄 지진과 관련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천 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보다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는데요.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미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유한 주택만 3,4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을 당시 총 31명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선고 후 피해자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며 더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가 포스코에 밀려 13년 만에 자산 기준 재계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포스코는 5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롯데는 작년보다 자산이 8조 원 늘었지만 포스코는 자산이 35조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82개였습니다. 10대 대기업 순위에서 변화는 2010년부터 줄곧 재계 5위였던 롯데가 이번에 6위로 밀려났고 작년 6위였던 포스코는 5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96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32조 1천억 원 급증했지만 롯데그룹의 자산 총액은 121조 6천억 원에서 129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LX, 고려 HC, 글로벌 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 8개 기업은 대기업 집단으로 진입했습니다. 반면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일진 두 곳은 제외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에 해당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LX 그룹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이브는 자산이 4조 8천억 원으로 기준에 약간 못 미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전환됐습니다. 올해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SM 엔터테인먼트도 앞으로 상호 출자 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수백 명이 투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수 임창정도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수 임창정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30억 원을 이들 일당에 투자하며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작전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했으나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그가 투자한 30억 원으로 신용 매수까지 해 모두 84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임창정은 이틀 전에 20억 원이 찍혀있던 계좌에 지금 1억 8,900만 원만 남아있다며 내일은 마이너스 5억이 찍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주가 조작 일당들은 2020년부터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통정 거래를 했습니다. 거액 투자자한테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원격으로 본인들이 대신해서 주식 매매를 한 것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수백 명이 넘고 1인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작전 세력 10명을 출국 금지시켰고 금융위는 주가 조작 일당들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사를 사전에 알아채고 최근 이틀간 주식을 매도해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 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 주택을 사들여 만든 평산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 개점을 자축하며 주민과 현판을 달았고 이어 개업덕을 돌리고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내일 오셨으면 책을 하나씩 사셔야 했습니다 라며 평산 책방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평산 책방은 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이 저자와 독자가 만나 토론하는 공간, 마을 주민이 휴식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만든 동네 서점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월요일은 쉽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로 이름 붙인 온라인 북클럽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이 주민 문화 공간과 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각종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재채기, 콧물, 결막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인구 500만 명 정도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꽃가루가 주 원인으로 꼽히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021년 49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기 전인 2019년엔 707만 명을 찍었고 코로나 기간 다소 감소했지만 작년부터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봄철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은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등이 대표적인데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을 일으키고 코로 들어가면 비강 점막의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켜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합니다. 이에 야외를 나갈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외출 후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계곡에서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사를 변호하는 이동규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은혜는 피해자 윤 씨에게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후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은 범행 이후 윤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아지고 오후에는 최고 24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기온은 서울은 7도, 춘천 4도, 대구, 광주, 목포 6도, 제주 1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